창밖으론 벌써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성진 씨를 먼저 보낸 지 올해로 딱 3년입니다. 남들은 3년이면 잊을 때도 됐다 하지만 저 영숙이에게 시간은 그날 장례식장에서 멈춰버린 것만 같습니다. 아침 7시 습관처럼 눈을 뜨면 옆자리를 더듬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건 차갑게 식어버린 이불 뿐이죠. 영수가 물 한 잔만 줘. 가끔은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벌떡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뛰어가 물을 따르다가 깨닫습니다. 아, 그 사람 이제 없지. 바보같이 컵을 든 채 한참을 서 있다 보면 주르륵 눈물이 물컵 속으로 떨어집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참으로 고역입니다. 냄비에 국을 데우는데 예전엔 소고기도 듬뿍 넣고 무도 시원하게 썰어 넣었죠. 이제는 그저 물 붓고 대충 끓입니다. 누구 보여줄 사람도 없고 맛을 음미할 사람도 없으니까요. 숟가락이 빈 그릇에 부딪히는 챙소리가 왜 그리 크게 들리는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지만 정작 화면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 소음 속에 나를 가두는 것이죠. 어느 날은 남편이 평소 즐겨 입던 낡은 등산 점퍼를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는데도 그 사람 특유의 살 냄새와 스킨 향이 아직 남아있더군요. 점퍼 소매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외로워. 당신은 거기서 누구랑 있어? 대답 없는 옷가지를 붙잡고 하소연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앞집 미자 언니가 대뜸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박영숙,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네. 언니는 제 손을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구청에서 실버 댄스 교실 열었대. 거기 가면 사별한 사람들도 많고 다들 하하호호 웃고 살아. 너도 일단 나가봐. 죽으라는 법은 없어.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언니, 이 나이에 무슨 춤이야. 남사스럽게. 난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래. 하지만 미자 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춤 한 번 추고 죽어. 얼른 옷 갈아입어. 등 떠밀리듯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3년 만에 바르는 분칠. 거울 속 제 모습이 참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구청 강당은 생각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수십 명의 동년배들이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모여 있었죠. 저는 괜히 왔나 싶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파트너를 무작위로 정하겠습니다. 각자 들고 계신 번호표 확인하세요. 제 손에 쥔 번호는 15번이었습니다. 15번 짝꿍 어디 계세요?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짙은 남색 셔츠에 단정한 면바지, 희끗희끗한 머리칼이 참 잘 어울리는 분이었죠. 그는 제 앞에 멈춰 서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15번 김성수라고 합니다. 영숙 씨라고 부르면 될까요? 남편 외에 다른 남자가 제 이름을 불러준 게 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성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성수 영숙 씨 손이 참 차갑네요. 긴장하셨나 봐요? 영수가. 네, 제가 이런 게 처음이라서요. 발을 밟을지도 몰라요. 미리 죄송합니다. 성수하, 걱정 마세요. 제 발등은 튼튼해서 웬만한 건 다 견딥니다. 자, 제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으시고요. 제 보폭에만 맞추세요. 하나, 둘, 셋. 그의 리드는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엔 발끝만 보며 쩔쩔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성수 씨의 따뜻한 체온이
제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3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몸속의 감각들이 하나둘 살아나는 기분이었죠. 영숙 씨, 고향은 어디세요? 말투가 은근히 충청도 쪽 같은데.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저 대천이에요. 그쪽은요? 성수, 저는 부여입니다. 아이고, 이거 가까운 이웃사촌을 만났네요. 우리는 춤을 추며 고향 이야기, 어릴 적 놀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수 씨의 낮은 목소리는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무뚝뚝해서 이런 살가운 대화는 꿈도 못 꿨는데 성수 씨와 웃으며 스텝을 밟다 보니 강당의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왜 그리 눈부신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수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이 없던 저는 강당 처마 밑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때 성수 씨가 커다란 검정 우산을 펴며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근처에 제가 아는 괜찮은 찻집이 있는데 비 좀 피했다 갈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우산 속에서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걷는 길. 빗방울이 우산 등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작은 찻집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추차 2잔을 시켰습니다. 성수 씨가 창밖의 비를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지병으로 참 고생 많이 하다가 갔죠. 그러셨군요. 저도 남편 보낸 지 3년 됐어요. 참, 혼자 산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처음 1년은 집안에 아내 물건만 봐도 눈물이 나서 매일 술로 지샜습니다. 혼자 밥 먹기 싫어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근데 오늘 영숙 씨랑 춤을 추는데 왠지 제 옛날 모습 같아서 마음이 자꾸 쓰이더라고요. 성수 씨는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로 제 손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60년 넘게 고생하며 거칠어진 제 손마디를 그는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성수 영숙 씨 손을 보니까 참 열심히 사셨다는 게 느껴지네요. 이제는 그만 아파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말고 영숙 씨 자신을 위해 사세요. 제가 그 옆에서 작은 그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3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찻집이 떠나가라 엉엉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울었고, 고마워서 울었고, 이제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울었습니다. 성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건네며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마신 대추차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성수 씨와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제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었고 예쁜 스카프 하나에도 가슴이 설렜죠. 하지만 이 행복은 우리 집 문턱을 넘는 순간 차가운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주말 큰딸 지원이가 반찬을 싸들고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성수 씨와의 사진, 그리고 평소와 달리 화사하게 화장한 제 모습을 본 지원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이 아저씨 누구야? 저는 당황해서 사진을 뒤로 숨겼습니다. 그냥 동호회에서 만난 분이야. 인상이 참 좋으시지? 지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아빠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3년이야. 동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박서방 죽고 나니 영숙이가 드디어 바람났다고 손가락질할 거 아냐?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바람이라는 단어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원아, 바람이라니. 엄마도 너무 외로워서 그냥 말동무 하나 만든 거야. 말동무?
사진까지 찍고 이렇게 화장하고 다니는 게 말동무야? 나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 정말 실망이야. 지원이는 반찬통을 그대로 둔 채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수 씨에게 온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래, 내 나이 환갑에 무슨 사랑이야. 자식들 가슴에 대못 박으면서까지 내가 행복해서 뭐하나. 다음 날 성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수 씨,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네요. 미안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다시 3년 전에 그 어두운 방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밥물은 다시 대충 잡았고 집안의 공기는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성수 씨가 저희 집 앞 놀이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부르더군요. 영숙 씨, 도망치지 마세요.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압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인생은 아이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직접 만나겠습니다. 제 진심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도리지를 쳤습니다. 안 돼요, 성수 씨. 우리 애들 무서워요. 하지만 성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저도 제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허락받았습니다. 영숙 씨 자제분들도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성수 씨는 정말로 저희 아들과 딸을 조용한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손을 벌벌 떨며 앉아 있었죠. 아들은 팔짱을 끼고 성수 씨를 쏘아보았고 딸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성수 씨가 정중하게 잔을 채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 양, 그리고 준호 군.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 놀라고 서운했을 거 압니다. 저 역시 사별하고 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매일 밤 벽이랑 대화하며 잠드는 그 외로움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지난 3년 동안 충분히 아파하셨고 충분히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성수 씨가 제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이번엔 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숙 씨의 남편 자리를 대신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저 혼자 걷기엔 너무 길고 적막한 이 황혼의 길을 영숙 씨와 손잡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걷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니라 박영숙이라는 한 여자의 남은 인생을 웃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저 아침에 눈 떴을 때 인사할 사람이 있고 저녁에 국 한 그릇같이 먹을 사람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성수 씨의 진심 어린 눈빛에 아들의 팔짱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아들이 성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아껴주실 자신 있나요? 성수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영숙 씨의 미소를 지키는데 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제야 딸 지원이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외로운 줄은 몰랐어. 난 그냥 아빠가 잊혀지는 게 무서웠나 봐. 엄마, 이제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행복해져야 해. 우리 넷은 식당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허락의 눈물이었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화려한 예식은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짐을 합쳐 작은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이제 제 아침은 더 이상 차갑지 않습니다. 성수 씨가 끓여주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뜨고 함께 산책하며 길가에 핀 꽃 이름 하나로 1시간을 떠듭니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고 행복을 찾는 데는 늦은 시간이란 없다고요. 환갑에 찾은 제 두 번째 인생은 20대에 불타는 사랑보다 훨씬 깊고 향기롭습니다.